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늘부터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쉬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밤사이 하루 만에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된 건데요.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에 국채금리가 반응을 하게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8%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1% 넘게 크게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1.98%, 약 2% 가까운 큰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1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인 투자자만 담아내고 있는데요. 4,696억 원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2% 넘게 2.7%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17선에서 현재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인만 2천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 장비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현재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바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모아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석 전에 현금화 대응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별로 매지도 않았었던 파라산 네타에도 메고 왔고요. 그래서 그걸 9월 21일 목요일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오후장부터 노란톡방에서는 그렇게 힌트를 줬고 방송에서는 금요일서부터 근데 금요일 날이 더 좋았어요. 팔기에는 왜 올라갔거든요, 종목들이. 그리고 추석 그러니까 22일 그 다음 주가 이제 지난주였던 거죠. 지난주 추석 들어가기 전에 월화수였나요? 근데 수요일 날까지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계속 현금화 대응을 얘기를 했는데 지수는 많이 안 빠졌고요. 오히려 수요일 날에서는 올라가서 아마 현금화 대응 하려다가 이거 뭐야 이거 지수 올라가네 해서 안 한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수요일 날에 은근히 강했거든요. 근데 저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죠. 현금화 대응 해야 된다고. 저는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화 대응 안 해도 된다. 참 괜찮네. 보유하라. 이런 얘기 해본 적 없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21일서부터 현금화 대응 해야 된다. 추석 전에서도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해라. 왜? 빠질 게 뻔하거든요. 빠질 게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악재는 만들어지면 된다 그랬어요. 악재가 뭐가 나올 것 같다. 지금 느낌이 예전에 그때 경제 불화수소 이슈 있을 때 그때 딴지 걸면서 막 그 일본 애들이 그렇죠? 일본에서 경제 제재를 가면서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 뭔가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금화 대응을 50%까지 좀 현금화 대응을 해라. 근데 50%만 할 게 아니고 손실이 뭐 5%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다 공개방송 했던 얘기들입니다. 100% 하라 그랬죠. 현금화 100% 하라 그랬어요. 깨진 게 없다. 5%밖에 안 깨졌다. 10%밖에 안 깨졌다. 뭐하러 갖고 있어요? 다 던져버리고 말지. 이 얘기를 전 공개방송에서 했고 그 얘기는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추석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도 현금화 대응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을 텐데 오늘도 수요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따가 공개방송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 다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이미 벌써 해줄 얘기 다 해줬어요. 과연 여기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지수가 1000이 깨질까요? 500이 깨질까요? 혹은 뭐 1800이 깨질까요? 2000 깨질까요? 되게 여러분 궁금한 것들 많죠. 저는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저는 잘 맞추고 있고, 그리고 이건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현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기회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예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급락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급락을 해서 다들 뭐 종목들이 다 박살나고 막 깨지고, 그리고 나서 세상이 없어졌습니까? 뭐 지구가 없어졌어요? 미국이 사라졌어요? 영국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박살난 다음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기회가 되는데, 지금 빠지는 이슈들 보면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볼까? 빠지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좀 열심히 빠지고 있는데, 자, 일본 시장도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 시장도 개파라고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떨어지는 칼날인데, 칼날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엄청난 기회입니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싸게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떨어지는 이유들, 일단 국채금리가 이제 4.8% 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JP 모건 회장이 이제 금리가 7%대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 얘기가 믿어지진 않아요. 앞으로의 금리 시대가 7% 시대가 온다라고 JP 모건이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얘기한 지 한 보름 넘었을 거예요. 9월 달에 얘기했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5%대 금리대에서 이제 7%대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장이 빠질 때가 되면 흩어져 있던 악재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더 떨어뜨리는데 힘을 쓰죠. 왜? 우리나라는 공매도 세력이 있고,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모아놓고 또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고점 자리와 저점 자리. 그래서 싸움에서도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면은 웬만하면 이긴다 그러죠. 뭐 삼국지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어쨌든 나아갈 때랑 물러설 때만 알면 되는데, 지금은 함부로 덤비는 자리는 아닙니다.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많이 싸지면 되는데,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보면은 얘네들은 좀 빠졌어요. 좀 아쉬운 게 우리 추석 전에 더 빠졌어야 됩니다. 더 그냥 와장창 더 내려왔었으면, 그러면 고통은 좀 더 짧게 끝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추석 끝나기 전날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추석 전에 한 2까지 확 하고 내려갔었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와장창 그냥 전 종목 다 하한가 한 3방만 갔으면 딱 됐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지금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먼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빠지려고 모양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떨어질 때랑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지수도 이 저점이 지금 깨질랑 말랑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시장 오늘 이렇게 다이빙하면서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진 거 보면은 오늘 밤에 글쎄요. 일단은 요거는 선물 지수를 보면서 가야 되겠는데, 이제 미국 시장도 얼마간 빠졌다고 해가지고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미약한 반등은 안 되고요. 드라마틱한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오는 뭐 3%짜리 5%짜리 초장대항봉의 미국 시장의 급등세가 안 나오면 더 떨어뜨리기 위한 미국 시장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상관없어요, 미국은. 뭐 한국 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 빠지는데 우리도 빠져야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네들 나름대로 그냥 움직이는 건데, 한국 시장 눈치를 안 보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들도 많이 빠질 거고요. 느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공개방송에서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미국 시장이 반등이 작으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강한 반등 안 나오면 미국 시장 더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대한 충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충격의 대비를 신기하게도 9월 21일서부터 눈치를 채고 얘기를 했는데, 9월 21일서부터 해서 풋옵션 가격이 얼마나 올라간 줄 알아요? 지금 2000% 올라갔습니다. 지금 2000%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옵션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얘기인데, 풋옵션 가격이 이거 잠깐 보면 이게 지금 선물 차트거든요. 이게 선물 보면은 315자리랑 312.5자리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는 지금 이게 가격이 주식하고 똑같아요. 얘도 이게 주식을 이렇게 사는 건데, 가격은 이제 5배로 늘어났지만, 이건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1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1만 5천 원이 된 거니까 11,000원짜리가. 그럼 10배가 넘게 간 거죠, 이거는. 312.5짜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며칠 만에 이게 벌어진 겁니다. 며칠 만에. 그리고 0.05짜리에서는 이게 9월 21일짜리는 여기고 여기는 이제 며칠이죠? 9월 15일짜리. 근데 지금은 곱하기 5배수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주식하는 사람들 복잡하니까 그냥 집어치우고 어쨌든 바닥자리에서 지금 10배 이상 가 있는 풋옵션인데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풋옵션. 풋옵션 이번에 아마 제대로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10배 터졌거든요. 1억 넣었으면 10억이 되는 거고 10억 넣었으면 100억이 된 거예요. 10배. 말 그대로 10배인데 이게 지금 잘하면 이번에 100배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배, 30배는 어렵지 않아요. 바닥에서 10배 갔으면 지금 시장이 더 빠질 거기 때문에 20배, 30배, 50배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0배가 터질 수 있는 지금 풋옵션 자리가 나왔다는 거. 요거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또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이 옵션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옵션 하지 마세요. 옵션은 터질 때만 터집니다. 근데 오랜만에 자리가 나왔는데 이게 좀 크게 갈 것 같다는 얘기는 지수는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래서 옵션 분석을 통해서 9월 21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게 터질 것 같아서.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봅니다. 여러 가지 봅니다만 하여튼 옵션이 바닥에서 저게 10배가 터지는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 10배가 지금 끝이 아니에요. 100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100배까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9월 20일서부터 결국은 옵션도 그 자리에서부터 바닥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풋옵션도. 그다음에 시장도 그때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을 때에서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기에 지금 좋을 텐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또 현금화 대응을 안 했을 겁니다. 최소한 추석 전에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왔을 때 확신을 가지고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서 그냥 했었다라면 아마 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걱정 이만저만 아닐 텐데 최소한 지금 사는 거다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장이 좀 크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를 걸 감안을 한다면 이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해당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현재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은 어떤 걸까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마 이 종목을 9월 22일서부터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하한가가 넘어가죠. 아직도 가격이 싸지를 않아요. 싸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따 가격 전략을 얘기하겠지만 뭐 똑같아요. 관망이라는 의미고요. 지금 시장에서 괜히 아무거나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보면 2차 전지도 박살나고 뭐 다 박살나요 지금. 오늘 코스닥 1,403개 빠지네요. 그러니까 뭐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종목들이 빠지고만 있다라는 얘기고
올라가는 건 몇 개 없어요. 지금 뭐 초전도체 조금 움직이는 것 말고는 뭐 웬만한 거 움직이는 거, 야, 심택은 아직도 플러스 되는 거 보면 저것도 참 신기하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건 거의 없다.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싸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일 표역 종목은 주성엔지니어스니까 그거 넘어가고 자, 그러면 바로 오늘장 표역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뭐 계속 연일 일주일 넘게 계속 요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15,000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15,000원이면 거의 반토막이에요. 한 40% 내려와야 됩니다. 3%? 한 44%, 42%? 40% 넘게 내려와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이거를 9월 22일인가?서부터 계속 이거 주성 엔진을 15,000원만 얘기했다는 이유는 뭐다? 처음 방송 보신 분들은 저 전문가가 미쳤나? 왜 저 종목을 왜 15,000원 가격도 안 들어 추천을 하지? 하겠지만 제 방송을 여태까지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뭔가 종목을 뭐 삼성전자 5,000원에 사세요. 하이닉스 1,000원에 사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다 다운시켜서 추천하는 거는 사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관망하라. 장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아직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더 폭삭 주저앉아야 돼요.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여전히 이거 높아요, 가격. 이게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폭락을 해야 다른 애들 더 폭락하겠죠. 왜냐면 주도주 대장이 폭락하면 다른 애들은 얼마나 더 많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다른 애들도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똑같이 떨어져요. 쟤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다들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떤 종목을 싸게 살 거냐. 물론 이게 15,000원이 딱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강한 종목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뭐 2만 원이 되든 17,000원이 되든 뭐 15,000원이 깨지든 나중에 타이밍이 되면 언젠가는 가격이 들어올 때 얘기할 날은 있을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거고 만약에 가격이 안 들어오고 만약에 얘가 또 상한가 치고 막 날아간다. 갑자기 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주성엔지니어링 말고 삼성전자를 사든가 하이닉스를 사든가 딴 거 사면 되죠. 그렇죠? 뭐 한미반도체도 있고 뭐 등등 다른 반도체주도 많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그냥 관망의 의미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부터 좀 강조해 주셨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매수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함께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아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PCB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난 8월에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한번 상승했던 적도 있었던 기업이죠. 이수페타시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장 속에서도 0.9%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8,1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 상담 신청해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329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 좀 세워가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장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죠. 여태까지 뭐 주시장이 뭐 10년을 통틀어서, 뭐 20년을 통틀어서 이런 적이 처음이다. 그러면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원래 이래요, 원래. 1년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 악재 나오고 뭐 옛날에 뭐 리만 브라더스 무슨 뭐 은행 파산하고 뭐 이것보다는 약한 이슈잖아요.
심지어 뭐 그때 일본에서 2019년도에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리 뭐 등등 우리나라 핵심 소재 그 수출 제한한다 그래서 처음 얘기 나올 때는 야 한국 큰일 났다, 대한민국 망했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완화된 이슈인데 어쨌든 이걸로 계속 종목들이 골마 터지고 왜 떨어지고 왜 박살이 날 건지 왜 9월 21일 날에 현금화라고 했는지 사실 공개 방송에서 제가 힌트들 많이 드렸거든요. 이 공매도와 그다음에 개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에서 이거는 분명히 무너뜨리고 간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공개 방송 여태까지 했던 것들 다 봐보세요 한번. 물론 이미 지금 봐봤자 의미가 있겠냐마는 현금화 대응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이거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주식들 뺏어가기 위해서 한번 박살내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박살만 나면 그러면 개인들은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신용 물량이 터진다는 얘기죠. 아마 27조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신용 물량일 텐데요. 27조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살려보겠다고 더 물타기를 할 겁니다. 개인들은. 근데 물타기를 할 수 없게끔 그 희망을 풀 한 포기까지도 뽑아버릴 겁니다. 아마. 원래 공매도 애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그걸 뽑아버리게 되면 이제 개인들은 이제 잡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걸 주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상승장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굉장히 좋은 장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을 이따가 할 거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 지금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이따가 방송 끝나면 닫을 거예요. 하도 광고쟁이들이 많아서 뭐 추석에도 장난 아니에요. 막 글들 막 도배식으로 막 오는데 광고쟁이들의 그 목적은 방 폭파에 있습니다. 방을 폭파시켜서 있는 사람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 내보내려고 엄청나게 도배글을 올리는데 그렇게 나가갖고 또 어차피 다른 노란 톡방 가도 똑같아요. 다른 데 가도 그런 애들 천지 빽가리로 지금 널려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닫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수페타시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290원. 오늘 다행히도 오늘 그래도 꽤 강하게 버티는 게 IT 섹터이기는 한데 시장이 이래서 결국은 또 다시 흔들리긴 할 겁니다. 고점 대비 얘는 먼저 미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티는 척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손실이 크질 않으니까 그냥 현금화 대응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금화 대응을 하시고 비중도 많지 않지만 뭐 버틸만 하면은 뭐 5%만 아니 절반만 50%만 현금화해도 되는데 저라면 현금화 대응을 다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종목이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많이 빠지면 단타가 돼요, 이것도. 자, LNF 엄청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게 53% 빠졌습니다. 지금 2달 만에 빠진 것도요. 48% 빠졌어요. 53%, 48%.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차이가 10%가 되는데 원래 그래요. 많이 빠지면 거의 70%, 80% 빠지면 고점에서 20, 30% 차이 나는 게 거의 그 차이가 작아집니다. 어쨌든 일단 LNF도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고 더 빠져야 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런 얘기하면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장일어니까 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주성엔지니어도 15,000원 얘기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뭐 그럼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떨어지게 생겨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더더더더더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이수페타시스보다는 다른 애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작을 때에서 그냥 정리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이제 더 폭락하고 더 떨어지게 되면 종목이 더 싸질 겁니다. 그때에서 다시 싸게 들어가서 복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현금화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금화 전략 대응까지 함께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먼저 살펴볼 텐데요. 4.46%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1,543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해운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흐름에 따라서 시세를 좀 보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 상단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872원이고요. 비중은 10%가량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흥하해운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야 할까요? 자, 흥하해운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아쉬운 게 제가 이거를 현금화 전략을 9월 21일
방송에서 대놓고 강하게 얘기한 9월 22일, 그리고 23일이 토요일이고 24일이 일요일이니까 25, 26, 27일 이때에서도 계속 현금화 대응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9월 21일, 22일 날에 현금화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서 했었으면 수익에서 팔았거나, 그렇죠? 수익까지는 아니었겠네. 수익이네, 수익에서 팔았겠네. 9월 21일 날에서는 고가가 1920원입니다. 그러니까 21일, 22일 날, 22일 날 금요일 날에 21일 날이 목요일 날이네요. 자, 21일 날 목요일 날에 1920원에서 현금화했었으면, 혹은 22일 날에 이날이라서라도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지금 여기서 손절할까 말까 하는 고민들을 조금 덜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보니까 손실폭이 한 14% 정도 되더라고요. 1872원. 한 16% 정도. 지금 손실이 한 16% 정도 되는데 이건 조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타임머신 타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추석 전으로 돌아가서 1,800원대에서 손절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타임머신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일본 시장이 오후장에 드라마틱하게 강하게 반등을 준다. 일본 시장이, 여기 보면 일본 시장 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7, 1.8인데 이게 뭐 31,000을 회복을 해서 오늘 플러스로 바뀌어서 오늘 플러스까지는 아니고 이게 여기를 돌파해야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플러스는 안 되고 뭐 손실폭이 마이너스 0.5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오늘 반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잠깐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되는데 일본 시장이 지금처럼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지금 2, 요 사이에서 계속 약한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보고 일본 시장이 약세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정리하고 가시고, 일본 시장이 급반등해서 끝나게 되면은 빨리 플러스로 바뀐다. 근데 그럴 리는 없겠죠. 플러스로 바뀌면은 추가 매수하세요. 오늘 미국 시장 급등 나온다는 얘기니까. 근데 가능성은 20% 이하입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갈 생각도 별로 크게 안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조금 올라갔다 더 떨어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따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할 건데, 어쨌든 추가 매수하고 싶으면 일본 시장이 손실폭이 줄어들면, 근데 일본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마무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 종가에서 아마 자르고 가야 될 겁니다. 아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이것도 많이 안 빠지고 있네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51,900원이요. 51,900원. 21%는. 비중은 22%. 이게 네. 지금 종목이 강해서, 그러니까 수급이 좋아서 잘 안 빠지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일부 좀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뭐 현금화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아쉬운 게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네. 지금은 시장이 딱 봐도 지금 코스닥 종목, 코스피도 뭐 800개에서 900개 정도 빠지고 코스닥도 1,400개 빠지고 지수도 지금 뭐 오늘 코스닥 3% 빠집니다. 코스피는 2.3% 빠져요.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10%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1.9%밖에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행운이에요. 그래서 종목은 좋은 건 맞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는 이런 난리통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몸이 성하면 피하고 나는 거죠. 그렇죠? 네. 많이 안 깨졌으니까 지금 현금 많이 났다가 시장이 좀 더 빠지고 더 흔들리게 되면 더 싸게 다시 사면 돼요. 네. 다시 쭉 떨어지면 뭐 주성현질 15,000원 얘기했으면 얘도 똑같이 떨어지면 3만 원인데 뭐 잘은 안 내려오겠죠. 근데 3만 원은 아니더라도 뭐 만약에 4만 원이 내려와서 다시 사더라도 지금 51,900원보다는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싸게 살 기회가 있을 거니까 지금 정도에서 그냥 일단은 현금화 해놓고 한 수 접고 시장을 다시 한번 보고 재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그래요. 이렇게 잘 대응해 보시고 현금화 대응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들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86% 오늘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오늘 가격은 26,4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흐름 어떤지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인데요. 낙폭 굉장히 큽니다. 2.2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09선, 2,400선도 겨우 간당간당한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포스코홀딩스까지 모두 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 3%가량 빠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가량 빠지면서 67,000원, SK하이닉스는 0.87% 밀려나면서 11만 3,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SK하이닉스 공장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용인 클러스터 국비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보다 훨씬 더 크게 밀려났습니다. 3.19% 떨어졌고요. 814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포스코 DX 0.92%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6%가량 크게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전 지난 9월만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돌아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의 황제주 복귀가 가능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처럼 5%가량 밀려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20%가량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양시장 현재 모두 다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시간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따 공개 방송이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들어와서 더 들으세요. 왜 현금화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명히 기회라 그랬죠. 저는 뭐 심심해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지 않습니다. 이런 폭락이 올 거라고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지난주, 지지난주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현금화 대응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손가락 탓을 하세요. 손가락으로 누른 사람들은 굉장히 체감이 좋을 텐데, 제가 그래도 노란 톡방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투표를 올렸거든요, 아침에. 현금화 투표가 좀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금화를 했을 때 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못했다. 그리고 현금화 10에서 20% 했다, 20에서 30% 했다, 30에서 40% 했다, 40에서 50% 했다, 혹은 50% 이상을 했다. 이렇게 항목을 여러 개 나눴는데 당연히 현금화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이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현금화 대응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 노란톡방에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요거를 제가 백분율로 대충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50% 가까이가 현금화를 못했다라고 당연히 나오겠죠. 51%가 현금화 대응 못했지만 15% 정도가 현금화 대응 5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퍼센티지 15%가 지금 양쪽 두 방이 다 똑같은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확률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현금화 대응 50% 이상 한 사람들이 15%, 40에서 50% 한 사람들이 6%, 30에서 40% 한 사람이 6% 정도, 20에서 30% 한 사람들이 뭐 당연히 10에서 20% 한 사람이 더 많겠죠. 27%. 그럼 이 정도 퍼센티지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화 대응 못했다는 사람이 5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현금화 대응을 했다라는 사람들은 49%거든요. 물론 10에서 20%밖에 못한 사람들이 비중이 그 중에서 제일 많기는 합니다. 27%. 좀 복잡하죠.
그래도 저는 좀 경이로운 게 현금화되고 50% 이상 했다는 사람이 15% 비중이 됐다라는 거.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100명 중에 150명은 지금 현금화대행을 했다는 거예요. 50% 이상을.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올 거고요. 그래도 노란톡방에서 그래도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 현금화대 하나도 못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나은 지금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못한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현금화대한 사람들은 엄청난 기회고 그리고 여기저기 제가 막 여기저기 댓글들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연휴 동안 안 떨어진 거 다 떨궜네요. 현금 보유 좀 해둘 걸. 이건 제가 그 보내주고 있는 그 노란톡방 아니고요. 그 네이버 게시판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미 지났습니다. 현금 보유는 그러니까 실전 매매 정수를 지난주 열심히 봤었어야죠. 공개 방송 열심히 들어왔고. 그러면 지금처럼 깨지는 거 안 깨졌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게 깨지는 게 저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요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현금화 전략 좀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눠볼 종목은요, 비트9입니다. 한때 이 스레드 관련주가 크게 한번 시세를 냈던 기억이 좀 있으실 텐데요. 당시에 비트9도 이 메타와의 납품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크게 한번 시세를 냈던 종목입니다. 현재 흐름 살펴보시면 4.47%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오늘 5,9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9,400원이고요. 비중은 2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야 할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메타버스, AI 관련주.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움직이는 것도 없고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없고. 근데 지금 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올라갈 일은 만무하고 떨어질 일은 당연히 있겠죠. 지금 뭐 코스닥, 코스피 박살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게 손실이 작으면 그냥 던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점에 많이 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손실이 30%라도 고점에 많이 22,000원에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이미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상태에서 손실은 30%가 되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차라리 바닥에 있으면서 손실이 한 10%밖에 안 되면 던지면 되는데 아니면 손실이 30% 40%가 되더라 40% 좀 심하고 20% 30%가 되더라도 고점에 떠 있으면 지금이라도 던지면 되는데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권역이 있으면서 손실은 크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다 지금 딱 그 상황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보유가 됩니다. 좋아서 보유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일단은 더 떨어지긴 할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이 시장이 봐주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운이 좋게도 7,000원 쪽으로 올라와서 손실폭이 20% 안쪽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손절을 지금은 당장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손실이 너무 지금 커서 30%가 넘기 때문에 34%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손절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미국 시장이 갑자기 금리 7%는 그 JP 회장이 얘기한 거지 미국에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미국에서 아니다. 그렇게 금리 우리 안 올릴 거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금리 인하할 거다. 또 얘기 발 바꾸면 또 시장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그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은 얘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시장 급등 나오면 또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사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또 추석 전에 또 현금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어설프게 또 미국 시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더 싸게 내려오고 종목들도 확 더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더 빠지기를 그게 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더 빠지는 게. 그래서 여기서 어설프게 올라가면 매매하기 어려워요. 차라리 시원하게 더 빠지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요 분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현금화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고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3기 EV요. 3기 EV. 네, 4,500원에 20%예요. 3,500원에 20%. 4,500원. 4,500원. 네. 추석 전에 현금화 했었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네, 맞아요. 그때 왜 안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자. 이미 벌써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네. 자, 그때가 딱 21일 날, 사실 21일 날 목요일 날에 이때에서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이거 노란톡방에서 주의를 줬던 건데, 근데 금요일 날에서 제가 현금화를 할 때에서 여기서 근데 이게 수익이면은 현금화가 잘 됐을 텐데 아마 그게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은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중가가 앞에 보니까 8월 달에 급등했던 거거든요. 네. 앞에 8월 달에 열심히 올라갔잖아요. 110%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올라갔던 것 같고, 무상증자 이슈는 이제 끝났고, 네. 끝났고 지금 매수한 자리는 4,500원. 싸다 생각해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증자 이슈 호재가 끝난 다음에 물량이 나올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는 별로 좋지 않았던 자리인데 타이밍도 별로고. 자, 그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미 많이 빠진 상태니까 일단 가져가는 있어 보세요. 보유는 되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전쟁통이잖아요. 네네네.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전쟁이 끝나야 뭐 농사를 짓든 뭐 건물을 지어 올리는 할 때도 계속 포탄이 날라오고 있고 막 지금 옆에서 핵폭탄 던진다 안 던진다 막 이러고 있고 그렇죠? 총알 막 날라오기 때문에 농사는 무슨 농사예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래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추가 매수한다는 건 지금은 안 되고 기다려 보세요. 어차피 물린 거니까. 아, 그럼 4,500원에서 정리를 할까요? 4,500원이 올라와야 말이죠. 전쟁통인데. 지금 20% 정도 물려 있는 정도인데 일단 네. 기다렸다가 일단은 한 4,000원 선만 반등을 줘도 일단 전쟁통이니까 총칼이 막 날라오고 있고 막 포탄 떨어지고 있고 막 탱크 밀려오고 있고 막 비행기 날라와서 포탄 떨어뜨리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4,000원만 올라와줘도 그거라도 붙잡고 도망가는 게 낫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쟁통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은 4,000원 정도 반등 주면 일단은 빠져나오자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3기 EV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다가 4,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빠져나오자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후성입니다. 지난 9월에 후성은 울산 공장에서 낸드용 반도체 에칭가스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전하게 되면서 크게 한번 밀렸던 적이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흐름 보시면 1.47% 떨어졌습니다. 1,080원에서 오늘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30%가량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종목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야 할까요? 자, 후성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 후성이 2022년도 여기 올라올 때에서는 한 10,000원 정도 내려면 단타가 된다. 장기 투자 아니고 단타. 단타가 됐죠. 진짜로 10,000원이 내려오고. 그 10,000원 내려오기까지가 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10,000원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올라왔다 다시 떨어지고 저점이 지금 깨지려고 그러고 더 깨지게 되면 지금은 한 5,000원이 보이네요.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17,500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리고 요거는 완벽하게 기관과 외국인들은 다 던지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도 크고 조 단위가 원래 넘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 작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쟁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 전쟁의 그러니까 적군이죠. 적군의 작전은 개인들을 씨를 말리겠다라는 작전이거든요. 그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그거에 노출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돼 있겠죠. 개인들의 물량이 많은 것들. 이런 애들을 폭파시킬 겁니다. 폭발을 시켜야 그 안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튀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5,000원으로 보이니까 물타기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12,500원만 반등을 줘도 어떻게 현금화하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손실이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것도 보유입니다. 근데 저는 5,000원으로 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현대 로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묶이는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옴시티, 우주항공, K2 전차 수출 등등 이렇게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크게 한 번씩 좀 시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오늘은 3%가량 3.9%니까 4%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26,65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32,500원에서 매수가 형성하셨고요. 비중은 현재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투자 전략 세워가야 할까요? 맞아요. 요 테마는 뭐 철도,
또 뭐 우주항공 테마, 우주항공 테마, 방산 테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엮이는 테마. 그러니까 테마는 되게 좋은데 장이 좋을 때 얘기죠.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차트 추세가 지금 여기가 깨졌거든요. 전저점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시장이 9월 21일서부터 제가 이상하다. 이거는 빠지려고 하는 게 맞다.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노래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애들이 나와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깨져줘야 풋옵션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거 봐요. 풋옵션이 지금 벌써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5,000%, 10,000% 갑니다.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라는 저의 뇌피셜인데 이번에 풋옵션이 10,000%가 터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왔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도 박살나고 있고 그러면 세력이라는 요 애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걷어가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오랜만에 또 풋옵션에서 큰 수익을 내려고 이번에 작전을 펼칠 겁니다. 급락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2,500원에 지금 공략이 되어 있는 건 손절할 기회는 추석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애매하네요. 근데 종목은 좋거든요. 종목은 좋아서 종목은 좋지만 2만 원 봅니다. 25% 떨어지는 자리로 보여요. 2만 원 정도로 보이니까 추가 매수할 거면 2만 원 이하에서 세게 떨어지면 17,500원도 떨어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현대로템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이 원래 회사가 괜찮은 종목이죠. 뭐 되게 좋은 종목. 그동안 뭐 작년도서부터 해서 다들 힘들다 그럴 때에서 최고의 종목이었죠. 작년에 하락장일 때 얘는 혼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6월 달까지 맨날 올라갔던 종목이고. 지금 장이 빠지니까 이 좋은 종목을 2만 원, 17,500원을 얘기한다는 건 그럼 다른 종목들은 얼마나 빠질까? 그게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있는 사람과 현금을 갖고 기회에 있는 사람의 완전 상반되어 있는 상황인데 노란 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도 49%는 현금화를 했대잖아요, 지금. 100명 중에 49명은 현금화를 했고 51명은 현금화를 못했다.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있었어도 현금화 대응을 10%라도 했을 텐데 50% 하는 사람들도 비중은 15%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절반은 10%라도 현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장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손실폭이 좀 크긴 하거든요. 크진 않네요. 16%? 아까 비중 몇 프로였죠? 비중 30%, 절반만 자르세요. 절반만 자르고 절반만 저는 한 손실이 한 30% 넘어간 줄 알았는데 16%밖에 안 되면 절반을 자르고 쭉 떨어지면 기다리세요. 최소한 2만 원 초반대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싸게 추가 매수를 다시 하면 그러면 수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공개 방송할 겁니다. 추석 전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공개 방송을 막 소리치면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 드디어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빠져야 돼요. 더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또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더 다양하고 투자 전략 단단하게 세워가실 분들께서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추석 전에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지금 이 시장 약세를 보일수록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이에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관망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에 있어서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